고등학교 교사로 은퇴한 박태수는 오늘따라 잠을 설치고 새벽부터 눈이 일찍 떠졌어요. 30년 교직 생활을 하며 몸에 밴 부지런한 성품은 쉽사리 변하지 않았어요. 침대 위에는 가격이 제법 나가 보이는 새 양복과 하얀 와이셔츠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혹시 먼지라도 묻어 있을까봐 손으로 툭툭 털어보기도 하며 흐뭇한 미소가 입가에 머물렀어요. 아들 성민이가 상견례에 입으라고 사준 거였어요. 백화점에서 사준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거울 앞에 서보았어요. 우리 아들이 드디어 결혼을 하는구나. 그동안 홀로 키워온 세월이 헛되지 않았어. 그는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고쳐매며 아들이 이제 다 커서 한 가정을 이룬다는 생각을 하니 순간 울컥했어요. 아들 성민이는 키우면서 쏙 한 번 안 썩히고 철이 너무 일찍 들어버리는 바람에 그게 가장 미안하고 기특했어요. 대기업에 취직해서 동기들보다 먼저 승진도 하면서 결혼도 하고 이젠 더 이상 여한이 없고 너무 행복했어요. 오늘은 아들의 앞날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라서 더 긴장되었어요. 초면에 사돈을 만나 무슨 말을 꺼내야 하나 혼자서 중얼거렸어요. 사돈, 우리 성민이 많이 부족하지만 아들처럼 예쁘게 봐주세요. 너무 직선적으로 말하는 건가? 휴, 어렵네. 아들 성민이 안방으로 들어오는 것도 모른 채 중얼거리자 성민이 태수의 등을 어루만지며 감싸 안았어요. 아버지 긴장 많이 하셨나 봐요. 제가 잘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장인 장모님 점잖고 좋으신 분들이에요. 우리 집이 너무 기우는 건 아닌지 그게 좀 걱정이네. 이 애비는 네가 혹시라도 무시당할까봐 그러지. 진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분들 저를 아들처럼 대해주시고 편하게 해주신다니까요. 태수는 애써 환하게 웃으며 긴장한 아들의 어깨를 살포시 두드렸어요. 우리 아들이 선택한 사람이라면 틀림없지. 아무 걱정 없어. 다만 네 엄마가 이 모습을 봤어야 했는데. 그 순간 태수는 오래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난 아내가 보고 싶은지 울컥했어요. 여보, 드디어 우리 아들이 결혼을 한대. 당신이 함께하지 못하는 오늘 내가 당신 목까지 잘하고 올게. 장식장에 놓인 아내의 사진을 쓰다듬으며 다시금 다짐하고 또 다짐했어요. 태수와 성민은 설렘과 긴장한 얼굴로 서울로 향했어요. 조용한 강남의 고급 호텔 레스토랑에 도착한 두 사람은 낯선 공간과 분위기에 움츠러들었어요. 고급스러운 분위기에 압도된 두 사람은 순간 멈칫했어요. 그때 단아하게 미소 짓던 예비 며느리 민주가 성민의 팔을 이끌며 자리로 안내했어요. 아버님과 성민 씨는 이쪽으로 앉으세요. 예비장인 장모는 마주보던 자리에서 일어나 여유로운 표정을 지으며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십니까, 사돈. 형식적인 인사 한마디 건네던 예비장인 장모는 이 자리가 별로 탐탁치 않은 표정이었어요. 억지로 나온 사람들처럼 분위기를 처음 만난 순간부터 마음이 불편했어요. 태수는 오늘 상견례 자리를 어떻게 제대로 풀어낼지 걱정과 의문이 들었어요. 코스 요리가 나오는 비싼 점심을 먹다가 태수는 속이 불편해서 헛기침만 연달아 나왔어요. 예비장인이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먼저 입을 열었어요. 우리 회사 지분 10%를 성민이 앞으로 넘겨주기로 결정했고, 아이들 신혼집은 저희가 마련하겠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도 그동안 성민이 앞으로 32평 아파트 전세 마련해주려고 자금을 준비해놨습니다. 결혼 날짜에 맞춰서 한 달 전에 계약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비 장모는 코웃음을 치며 어이없다는 듯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32평요? 그것도 전세요? 아무리 국민 평수라지만 사는데 좀 작지 않을까요? 아이들 신혼집은 저희가 마련하겠습니다. 예비 장모의 돌발 선언에 태수는 마지막 자존심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태수는 서울에서 아파트 전세를 마련하려고 10년 넘게 아끼고 저축했어요. 모자라는 돈은 현재 살고 있는 집 담보대출을 해서라도 자식 기죽지 않게 하려고 무던히 노력했어요. 성민이를 아들처럼 저희 옆에 두면서 경영 수업도 배우고 생활 방식도 바꿔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지금 다니는 회사도 그만둬야겠죠? 예비 장모는 대화의 주도권을 잡은 것처럼 의기양양한 목소리로 반박했어요. 태수는 아들이 스스로 인생 계획을 세우며 자립하기를 더 응원해주고 싶었어요. 죄송합니다만 다니는 회사도 그만두지도 않을 거고 집도
저희가 마련합니다. 성민이도 나름 모아놓은 돈이 있다 하고 아이들이 삶을 계획하면서 자립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사돈, 답답한 소리 하시네요. 요즘 시대에 부모가 능력이 있으면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어야지요. 글로벌 시대잖습니까? 저희 계획은 결혼하고 바로 미국에 가서 MBA 코스도 밟을 예정이라서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사돈께서 이번만큼은 양보해 주셨음 합니다. 아이들이 남들보다 먼저 치고 나가야 비로소 인생의 레벨이 바뀌는 겁니다.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순간 레스토랑 공기가 싸늘해졌어요. 성민은 고개를 푹 숙였고 태수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려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어요. 여기서 계속 자기만의 주관을 이야기해봤자 말이 통하지 않을 거라 태수는 알고 있었어요. 고집을 계속 내세우다가 아들의 앞날을 막을 순 없었어요. 그때 예비 장모의 입에서 또다시 칼날 같고 예의에 어긋나는 말이 나왔어요. 혹시 안사돈께서는 암으로 일찍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유전적인 질환은 없겠지요? 결혼은 집안과 집안이 맺는 일륜진 대사라 하지 않습니까? 손이 귀한 저희 집안 입장에서는 꼭 확인할 부분이라서요. 장모님, 저 건강검진 결과 매우 건강하다고 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성민의 상기된 얼굴은 붉어졌다가 창백해졌다가를 반복했어요. 손바닥은 긴장해서 땀이 맺혔고 눈빛은 아버지에 대한 죄송한 마음에 바닥만 헤맸어요. 태수는 아들의 떨리는 어깨를 한번 다독여주고 예비 장모의 얼굴을 쳐다보니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듯 했어요. 내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이런 자리에서 감히 이렇게 모욕을 주다니.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품위까지 살 순 없는 거구나. 그 순간 태수의 귓가에는 아내의 이름을 흙탕물에 던지고 짓밟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평생 정직하고 바르게 살다 간 내 아내를 이렇게 함부로 입에 올리다니. 태수는 숟가락을 꽉 쥔 채 손을 부르르 떨고 있었어요. 식사가 무르익을 즈음 예비 장모가 돌연 입을 열었어요. 사실 우리 집은 사위보다 아들을 원해요. 아이들이 우리 집으로 아예 들어와 사는 건 어떨까요? 태수는 잘못 들었나 귀가 멍해지고 머리가 순간 아파왔어요. 지금 그 말씀은 우리 성민이를 데릴 사위 삼으신다는 겁니까? 성민이가 왜 사돈집에 들어갑니까? 멀쩡하게 아비가 살아있는데 그 부분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태수는 충격을 받은 듯 멍하니 간신히 목소리를 가다듬었어요. 성민이는 제 유일한 핏줄입니다. 그러자 장모는 비웃듯 차갑게 말했어요. 사돈, 핏줄보다 중요한 건 현실이에요. 우리 집안은 기업을 물려받아 경영을 할 수 있는 아들 같은 사위가 필요합니다. 성민이 미래를 생각한다면 사돈이 양보해 주셔야죠. 성민은 예비 장모의 예고 없는 발언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은 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아들의 미래를 위한 거라면 무엇이든지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던 태수는 눈물을 참으려 고개를 푹 숙였어요. 예비 장모의 말에 반박을 할 수 없던 이유는 자신이 그만큼 아들에게 다 해줄 수 없기에 막연한 조건들을 단숨에 거절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 죄송해요. 네가 뭐가 죄송해. 너를 위한 거라면 다 상관없어. 아빠는 다 괜찮아. 며칠 뒤 예물 보러 간 자리에서 예비 장모는 가격이 꽤 나가는 고급 시계를 손짓했어요. 이걸로 해. 고급스럽고 여기서 가장 비싸 보이네. 민주도 마음에 드는지 옆에서 환한 얼굴로 시계를 들어올려 성민의 팔목에 채워주었어요. 성민 씨, 이 정도 시계는 예물로 해야 체면이 서죠. 이건 좀 아니야. 너무 비싸. 알잖아요. 나 친구들 앞에서 창피당하기 싫어요. 이건 나한테 너무 과분해. 실용적인 브랜드로 하자. 자네는 안목이 없는 거야. 아니면 촌스러운 거야? 윗사람이 권하면 네. 알겠습니다. 하는 거야. 급이 다르면 좀 공손하든가. 성민은 예비 장모가 모욕스럽게 말하는데도 꼭 참아내며 다시 한번 사양했어요. 장모님, 저는 그냥 소박한 시계로 하고 싶어요. 꼭 비싼 게 아니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예비 장모는 성민의 말에 대답하지도 않고 눈길도 주지 않았어요. 남자가 예물 하나 제대로 못 해오면 그냥 고맙습니다 하고 넙죽 받는 거야. 자네는 말끝마다 어른 말에 토를 다는 게 큰 문제야. 앞으로 그 태도 좀 고쳐. 죄송합니다, 장모님. 일주일 뒤 태수는 예비 안사돈의 갑작스런 연락에 불편한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예비 안사돈은 준비한 듯
명품백에서 흰 봉투를 꺼내 탁자에 올려놓았어요. 태수의 앞쪽으로 돈 봉투를 밀어넣는 그녀의 표정은 은근한 오만방자함이 번져 있었어요. 저희 성이라고 생각하세요. 혼수 준비하면서 필요한 거 있으시면 이걸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태수는 그동안 결혼자금을 아들 성민과 차근차근 마련하면서 보람을 느꼈던 그 소중한 순간들이 산산조각 났어요. 태수가 그동안 참았던 말을 하려는 순간 아들 성민이 그들 앞으로 터벅터벅 걸어왔어요. 성민아, 네가 여기에 왜 왔어? 놀란 표정으로 태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어머님, 저희 결혼 안 합니다. 오늘 이 말하려고 나왔습니다. 성민아, 무슨 소리야? 왜 결혼을 안 한다는 거야? 감히 내가 이 결혼을 엎어? 내까짓게 어디서 결정을 해? 어떻게 우리 집안을 모욕하냐고. 볼 거 하나 없는 호라비 자식 주제에 뒤통수를 쳐. 성민은 아버지를 애처롭게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고 눈물을 꾹 참았어요. 저희 아버지 저 키우시느라 평생 혼자 고생하셨습니다. 엄마 빈자리 다 채워주시고 아버지가 온몸으로 막아주셨어요.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를 이 결혼에서 살린 건 다름 아닌 제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뭐라 하셔도 괜찮지만 제 아버지는 존중해 주십시오. 그 순간 성민의 두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고 그 말을 듣는 태수의 눈빛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평생 강직했던 아버지가 지금은 아들의 입을 통해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순간이었어요. 아버지, 이분하고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으니까 이제 가요. 태수는 기가 차서 어이없이 웃고 있는 그녀를 향해 말했어요. 내 아들은 당신들의 대릴 사위, 거래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민주 어머니, 인생 내 맘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내 자식 소중하면 남의 자식도 소중한 겁니다. 내 아들 무시하면 제가 안 참습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이 결혼은 저희가 사양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성민은 흐느끼며 말했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아버지한테 못할 짓을 했어요. 아들 잘했어. 잘못은 네가 아니라 저 사람들이야. 네가 존중받지 못하는 결혼은 내가 행복할 수 없어. 내 인생은 내 거야. 시간이 흘러 성민은 돈을 더 모아서 작은 아파트를 분양받아 마련했어요. 그리고 존중과 따뜻함으로 서로를 대하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 결혼을 결심했어요. 두 번째 상견례는 화목한 웃음과 진심이 오가는 자리였어요. 태수는 창밖 불빛을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성민아, 행복한 인생은 돈으로 명예를 사고 비싼 집을 얻는 데서 오지 않아. 진짜 인생의 가치는 서로 존중하는 데 있지. 여러분, 어떠셨나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존중이 사라진다면 그건 진정한 가족이라 부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세상의 시선보다 내 곁에서 평생 나를 지켜준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 더 소중합니다. 욕을 먹고 돌을 맞는다 해도 끝내 지켜내야 할 건 바로 가족의 존엄이고 사랑이 아닐까요? 지금 내 옆에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건네보세요. 짧은 한마디, 그 말이 사랑하는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서 상처받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기억하세요. 당신의 가치는 결코 누군가의 잣대나 재산으로 매겨질 수 없습니다. 당신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는 단 한 사람이 어쩌면 세상의 전부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꼭 잊지 마세요. 진짜 행복은 서로의 존중 속에서 자라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